my god! 여러분, 저 사기를 2번이나 당할 뻔했어요. No. 진짜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멍한데, 진짜 여러분은 이렇게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의 현실세계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겪은 사기로 의심되는 내용이랑 2개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보고 나중에 그 영상에서 본 그 패턴이네? 라는 생각이 딱 드시면은 바로 이제 차단을 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일반인 광고 모델 같은 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 근래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는 막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원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뭐 사진을 보내라 뭐 이런 연락이 오면 오지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그 시간이 언제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나 받아볼까 싶은 생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시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2시까지 갔어요. 2시에 딱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2시가 지나고서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 2시 15분쯤 되니까 뭐 스태프분 같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작성했던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한 2시 반쯤 되니까 뭔가 담당자 같은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분씩 호명을 하면서 일어나서 앞모습 보여주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 옆에 골프복 모델 하려고 오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경력자시래요. 일반인 모델을 좀 해보셨던 분이래요. 근데 저한테 계속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이상했던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월 내야 되고 그게 수업비랑 예를 들면 촬영을 가게 되면 매니저비, 헤어 메이크업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래요. 그러면서 2년 정도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돈을 내고 하는 건가?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은 그냥 앞에 카메라가 있고 찍어주신 분이 있고 짧게 자기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델처럼 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걸음걸이를 보고 뭐 한복 모델을 할지 뭐 드레스 모델을 할지 구분을 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걷고 뭐 간단한 질문들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제 질문하셨던 거를 내용을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어떤 분들은 바로 가도 된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남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남아있으라고 해서 앉아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잠깐 시간 좀 되냐고 방으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저를 눈여겨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1년 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꽤 비싸요. 몇백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입신청서라고 써있어요. 보시면 계약서라고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입신청서라고 써있고 서비스 금액이라고 써있어요. 서비스 금액을 얼마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웃겼던 게 계약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입을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겁나 아는 지인 중에 엔터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성행이 많이 되고 있대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고 뭐 발성 같은 것들을 수업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교육비가 몇백만 원이라는 거예요. 꿈을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는 수업비, 관리비, 왜 이 정도 금액이 드는지 그리고 결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뭐 합격을 했는데 뭐 이걸 하실 거냐, 지금 방송 들어가는 거에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해줘야 이름을 뺄지 넣을지가 결정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방송 리스트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게 일단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좀 황당했고 돈을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근데 돈을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계약서라고 안 적혀 있어요. 보시면은 가입 신청서라고 써 있거든요. 나중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 없게끔 되어 있고, 이건 진짜 엄청 따끈따끈한 거예요. 두 번째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는 진짜 우픈 게, 이게 우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프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은 지금 울면서 촬영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께 이건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운이 좋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대출이에요. 저도 딱
뭔가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대출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스무스하게 대출을 하라고 하시길래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대출을 하라고? 왜 대출을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체험단 사기 같은 건데 제가 그런 인스타그램 하면서 체험단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진짜 체험을 해보고 리뷰를 남기기도 했었고 체험단 신청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웃긴 게 체험단 신청인데 그 리뷰를 선 리뷰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집에서 무선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의 같은 브랜드 제품이더라고요. 저 거는 이제 오래된 거고 그건 이제 새로 나온 거다 보니까 제가 그 브랜드 제품 잘 쓰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 제품 선 리뷰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제품에 맞춰서 일단 리뷰를 쓰고 배터리 호환이 된다고 하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가 하나는 이제 고장이 났고 하나로만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를 바꿀 때가 됐는데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체험단 당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보통 체험단 당첨이 되면 DM으로 연락을 받거나 문자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카톡 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카카오톡 추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게 좀 이상했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연결이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리뷰를 써달라고 해서 리뷰를 씁니다. 먼저 체험단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이 많길래 제가 이제 써본 제품들 중에서 혹시 이 체험단을 내가 몇 개를 더 해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체험단은 할 수가 없고 리뷰단은 부업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저한테 포인트를 준대요. 그 포인트 내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해가지고 물건을 안 받은 채로 리뷰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를 다시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들 물류센터로 배송지를 적고 주문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시킨 상품의 10% 받고 그 다음에 원금도 다시 돌려받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7, 8개를 하게끔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써본 제품들 리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써봤으니까 어떤 제품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썼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향수는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후기 쓰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다른 제품을 받아서 제가 써본 것들을 위주로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눈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진짜 현금으로 출금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쉽게 바로 당일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거는 제가 입금을 하는 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고 나면 바로 입금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제 계좌에서 돈을 송금을 해야 돼요. 계좌이체.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상했고 두 번째 이상한 거는 출금도 신청을 해야 돼요. 출금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출금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것도 계좌입금으로, 계좌이체로.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이게 또 당일에 내가 돈을 넣고 물론 이제 그 포인트가 잡혀서 당일 또 내가 찾고 이런 게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긴 돈을 입금해도 어차피 돈을 다 환급을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저한테 엄청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한대요. 2달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하는데 마침 티오가 한 자리 생겨가지고 저를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 프로모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했죠. 뭔지 모르는데 너무 고맙다. 그렇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웃겨요. 저한테 이제 오픈 채팅에 들어오라고 하시거든요. 그 오픈 채팅 들어가면 거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엄청 빠르게 바람잡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어요. 돈을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1시간 정도 하는 거여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주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라고 해요. 진짜 웃긴 게 처음에 할 때는 어땠냐면 제가 물품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다시 그게 환급이 되고 나가고 환급이 되고 나가고 환급이 되고 처음 내가 충전한 금액 내에서 계속 환급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1시간 내에 제일 많은 물건을 따와가지고 다 이제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리뷰를 적고 그 돈을 다 정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람잡이들이 진짜 무서워.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더 소름 돋았는데 바람잡이들이 진짜 무서운 게 물론 한 사람이니까 바람잡이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게 계속 막 이렇게 해요. 좀 더 큰 금액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10%가 환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를 사면 5천원이 환급되는데 10만원짜리를 사면 만원을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약간 홀려요. 처음에는 13만원, 20만원, 뭐 8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30만원, 뭐 82만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일단 다 송금했어요. 13만원, 20만원, 8만원, 30만원, 82만원. 계속 제가 송금을 합니다. 보시면. 송금을 했고, 여기도 계속 송금을 해요. 제가. 웃긴 게 또 송금을 하고 나면 자기한테 이걸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송금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82만원까지 다 입금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주겠대요. 일단 완주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완주가 중요하니까 자기 사비로 일단 내드린대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송금을 했대. 송금 완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송금을 했대.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래요. 처음이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수익금이 크다 보니까 다들 자금 융통을 해놓고 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이번에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웃긴 게 다른 분이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출 심사를 받고 있다. 조금만 시간 기다려달라. 뭐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사람인지라 포인트 진짜 웃긴 게 원래는 리뷰를 쓰면 포인트를 환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리뷰를 안 썼는데도 포인트가 계속 환급이 되는 거예요. 돈은 환급을 안 해주는데 포인트가 계속 쌓여요. 포인트를 넣어줬대. 돈은 안 넣어주는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포인트가 쌓이는 게 보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3만원, 13,000원, 20만원이면 2만원, 82만원이면 벌써 82,000원이잖아요. 이러다가 하루에 100만원도 벌겠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내 돈 나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대출을 권유하세요. 대출을 권유하면서 계약 철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제 저도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딱 이제 처음 빨간 경고등이 저한테 딱 켜진 거예요. 대출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사기인 것 같아서 사기냐고 물어보게 돼요. 왜 이걸 내가 대출까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하니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원래 지인들만 하는 건데 내가 리뷰를 잘 써서 껴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 빨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대출 받는 건 조금 무섭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본인 개인정보를 주면 믿을 거네요. 본인 개인정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러면 개인정보를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본인 주민등록 등본이랑 주민등록 초본이랑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걸 요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처음이래요. 이렇게 의심을 한 사람이. 근데 주민등록증 초본이 8월에 뗀 거야. 난 지금 12월인데 8월에 뗀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일단 뭐 미리 떼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은 아닌 것 같은 거. 이게 대출을 하게 되면 송금을 했는데 내가 돈을 만약에 못 받아서 이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이게 내 빚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면 네가 대출 받아서 그러면 내 대신 네 돈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저한테 빨리 대출하면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찍고 보내고 있어. 찍고 보냈는데 저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K뱅크 신청해주고 뭐 4.8%짜리 이자율을 36개월로 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돼서 나 못하게 되면 걱정돼도 하지 말래.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악화돼. 그렇잖아요. 꼴찌를 하면 뭐 어때서.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사람을 되게 막 쪼아요. 쪼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 커미션이 있다. 그 커미션을 내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를 막 이렇게 쪼는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나한테 대출을 하라 그러고 그거에 대한 팀원들 커미션을 내한테 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억진 것 같다. 이거 사기인 것 같다. 이거 보이스피싱 패턴이다. 보이스피싱이냐. 계속 이렇게 아니라고 또 전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대출을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물어봤죠. 나한테 이거 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거 너무 유명한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 이런 사기가 있는 것 자체를.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이렇게 완전 빠져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몰아붙였어요. 이 사람을. 아니 지금 내가 내 돈 달라고 하는 건데 왜 돈을 안 주냐. 제가 돈을 돌려받았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통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돈 돌려받았던 방법은.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진짜 회사라고 했을 때 내 돈을 돌려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커미션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커미션이 발생하지. 내가 상품 리뷰를 하는 건데 커미션을 발생한다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걸 계속 내 돈을 보내주면서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사실 맞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내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기예요. 사기고 사기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일단 내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이유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중단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제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방법의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송금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뭔가 레이스처럼 뭔가 게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승부욕이 강하시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게임처럼 1등을 하면 보너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막 신나가지고 막 돈을 송금을 했거든요. 그때 멈추셔야 되고 대출 얘기 나오면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진짜 운이 좋게 돈을 돌려받았는데 대출 얘기가 나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돈은 송금해라고 할 때 안 하셔야 되는 게 최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노력 대비 돈을 많이 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 리뷰에다가 뭐 내 돈을 넣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 라고 하시면은 안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제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 내에서 하는 거라고 하셔서 시작을 진짜 의심 없이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다음 날에는 제 돈을 조금 넣어서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의심 없이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의심 없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의심 없이 했는데 그 돈을 또 돌려받으니까 또 의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전형적인 사기꾼 패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도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자를 붙여서 주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또 이자를 붙여서 줘요. 근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금액이 됐을 때는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잠적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패턴이랑 똑같은데 나도 모르게 뭔가 거기에 왜 스며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스며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리뷰 알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내가 모르는 사이트다. 그 사이트가 모르는 사이트인데 회원가입을 하라고 한다. 절대 하지 마시고 체험단 신청 같은 거 전화가 온다? 전화 안 옵니다. 체험단 전화 안 와요. DM으로 보통 와요. 제가 선택을 하고 바로 택배로 왔어요. 그 정도를 했지 저한테 뭐 전화가 와서 카톡을 추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체험단 후기를 만약에 뭐 하겠다 신청을 했다. 전화가 와서 카톡을 추가하라고 한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상한 사이트 내가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라고 해서 주문을 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조금 경계를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세 번째로 나한테 내 돈을 써서 뭔가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기를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또 웃긴 게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랑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더 수상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거기서 약간 믿어야 되나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다 보내줄 정도로 내 대출이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결국 대출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계속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할 수 있냐? 그랬고 그리고 저를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 포인트를 못 받고 있다. 뭐 아까 공지 못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죄책감이 들게 압박을 하는데 일단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잖아요. 로그인이 막혀있어요. 로그인이 안 되고 저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분이 잠수를 탔다 라고 하면 저는 송금한 돈을 못 받고 끝났겠죠.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못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거는 나도 모르게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송금 이미 했다는 거. 그게 진짜 엄청 무서웠고 이게 진짜 내가 눈앞에 포인트 쌓이는 거에 대한 그런 욕심이랑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스피드함에서 오는 나의 그런 긴장감 다른 사람들의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런 압박감들을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제 지인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압박 구조로 인해서 억 단위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송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사건을 딱 정리를 하자면은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거를 캐치를 하고 두 번째는 돈 얘기, 계약 얘기 이런 게 진짜 빨리 나오고 나를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한다는 거 그리고 대출 이런 얘기 뭐 카드 할부 이런 얘기 나오면은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그 엔터 쪽에서도 저는 이런 큰 금액이 없다라고 하니까 12개월 할부가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운이 좋게도 두 번 다 큰 피해 없이 잘 빠져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저는 저런 사기를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내가 그걸 당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좀 진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발 그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 패턴을 좀 아시고 혹시나도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런 질문 남기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그게 한 달 전에 남긴 질문이어서 제가 댓글을 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댓글을 달진 않았는데 저 같은 분이 한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뉴스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진짜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뭐 130명도 넘고 이번 연도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피해자가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를 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피해를 좀 막고자 혹시나 저 같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유를 해서 좀 진짜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인 지금 금액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 이유는 제가 당한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이 안 겪었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요새 그런 것도 많대요. 내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서 보이스피싱이 사용됐던 그런 통장들을 같이 묶어서
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통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라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놔야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신고한 것들이 증빙이 돼서 꼭 기억하셨다가 이런 피해가 절대 없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제발. 이런 어이없는 일로 내 삶이 피폐해지거나 진짜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